주혜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3D 디자이너는 컨트롤을 잘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해 보이죠? 제가 지금도 이제 3D 디자이너로서의 주엠으로 굉장히 열심히 오후 동안 한 4-5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3D 디자인을 이제 위해서 정확히는 이제 인테리어 이제 그 부산에 오시면 전포동에 수폴 샐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2호점을 이제 맥앤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디자인과 시공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파트너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3D 파트너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디자인들하고 미팅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다 조합을 해서 그 소장님과 함께 맥앤스페이스 소장님과 함께 그 3D 디자인을 다 같이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단연히 모델링도 하고 렌더링도 하고 거기 아웃풋도 나가고 이제 뭐 QR 코드, 뭐 파노라마 이미지 모든 이미지들이 도면까지 모든 작업물들이 다 저한테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와서 이제 이 PPT 이 영상을 이제 찍는 건데 딱 지금 조금 피곤할 때 해야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 찍습니다. 이거 빨리 찍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프리랜서 분들 혹은 뭐 3D 디자이너 분들이 아니면 뭐 3D 샷을 찍는 분들이 왜 장당 받냐? 혹은 샷만 찍을 수 있지 프로젝트 컨트롤이 안 된다. 아니면 해당 장면만 모델링해서 줬다. 그 씬만 모델링해서 찍어서 그 옆을 돌리면 추가 요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 혹은 마지막 모델링 파일을 왜 따로 돈을 받냐고 저한테 이제 정말 궁금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도 이제 이 필드에 3D 필드에 들어온 지 그래도 한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됐습니다. 뭐 긴 역사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이 역사가 그래도 지금 시작을 하는 혹은 이제 막 3D 프리랜서를 붙여서 혹은 3D 직원을 붙여서 뭔가 작업을 하려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꼭 3D 디자이너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샷 부분 모델링만 딱 해뒀네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왜 장단 받아요 라는 거랑 같이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짤들 조금 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3D 렌더 해서 이제 심슨 여기서 나온 건데 뒤에 이 호모 심슨이 뒤에 이 뒷부분에 이 지방과 늘어진 살들을 다 뒤에 집었죠. 그래서 앞은 굉장히 말끔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뒤에는 굉장히 뭔가 뭔가 굉장히 더러운 게 다 있는 뭔가 이제 오늘의 집 이런 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감정샷을 찍었지만 주변은 왠지 난장판일 것 같은 혹은 뭐 왠지 멋진 몸매나 뭐 멋진 샷 뒤에는 옆에는 뭐 쓰레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몸이 뭐 망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을 아이러니함을 대별하기 위한 짤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샷을 제가 왜 들고 왔냐면 3D 렌더에서도 특히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왜 발생을 했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장단받아요로 같이 갑니다. 그게 왜 같이 오냐? 왜냐하면 여기서 나왔듯이 이 3D Max와 V-Ray라는 친구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뭐 그전에서부터 가면 뭐 투시도 손으로 그리던 청사진을 그리던 시절로 가겠지만 그냥 3D CG 역사만 보면은 이제 3D Max와 V-Ray가 조금 가장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친구들 때문이냐? 라고 본다면 이런 짤이 있습니다. Everyone else is asleep and I'm just sitting here rendering. 다 모두 자는데 나는 렌더링하고 앉아있어 라는 뜻이기도 하고 When you start rendering and it says 489989 hours estimated 뭐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그 예상된다라는 게 모두 다 이제 V-Ray 또 하나 더 하자면 루미온 영상 렌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D Max로 모델링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또 여기서 이제 V-Ray를 설정하고 이제 뭐 렌더 값을 잡잖아요. 그럼 그 값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 렌더 타임 자체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뭐 그나마 주간 내부 투시도 뭐 주간 외부 투시도 이 정도면 주간이면 괜찮은데 밤신 짓잖아요. 그럼 뭐 내부 기준 한 10시간 뭐 12시간
CPU 성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따라서 다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 뭐 5시간, 6시간 파이널 컷으로는 뭐 곱하기 2배, 3배 정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작업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그 씬을 위해서 그 씬만을 위해서 씬이 픽스가 됐잖아요. 그럼 그 씬만을 위해서 렌더 값들을 재질 값들을 넣고 뭐 모델링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 주변 샷을 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렌더 파이널 컷을 찍기 위해서는 연습 렌더도 계속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 영역만 잡아서 찍어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작은 영역을 잡아도 진짜 요만한 영역을 잡아도 그게 한 30분씩 걸리고 막 5분씩 10분씩 그 한 번 보는데도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랙티브 렌더를 돌려도 그 한 번씩 다시 켜줘야 되거나 그 작업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네, 뭐 저한테 뭐 몇 달 동안 이 씬을 위해서 뭐 해라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 혹은 뭐 학교 프로젝트 이런 데서는 마감 시간 있잖아요. 실무는 더 빡셉니다. 더 빡세기 때문에 그 주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위한 씬들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퀄리티를 아주 낮춰서 그 뭐 모든 씬들을 하더라도 많은 씬들을 하더라도 퀄리티가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시간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3D Max V-Ray 혹은 뭐 스케치업 V-Ray 뭐 라이더 V-Ray 상관없어요. V-Ray랑 같이 하는 모든 작업에서는 다 장당 계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씬을 위한 그 장면, 파이널 장면을 위한 씬을 먼저 잡고 봐서 그 장면에서만 모델링과 모든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짤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 뭐 작업을 시키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찍었는데 제가 막 중간 시안으로 줬어요. 근데 조금 옆으로 가면 어때요? 하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옆에 안 돼 있는데 그냥 카메라만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옆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능숙한 사람들은 먼저 씬을 구성을 먼저 해서 픽스하고 이거 씬 바뀌면 돈이 다 또 올라간다라는 걸 먼저 고지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렌더를 위한 프로세스로 가는 거를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스케치업 V-Ray로 CG 작업을 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뭐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씬을 해야 되는 상황도 종종 있긴 있었습니다. 뭐 추가 요금을 들어가면 좋지만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자, 이제 만약에 엔스케이프라는 거를 이제 맛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엔스는 이 뭐 48만 9,989 아워이라는 것도 없어요. 렌더 엔스에서 아무리 저사양 뭐 예를 들어서 1660 뭐 1660이다 뭐 1060이다 뭐 이렇게 해도 렌더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스틸컷 멈춰있는 샷은 5초 혹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분 안에 다 뽑아져 나옵니다. 엔스는 GPU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빨리 나오고 스틸컷 자체는 뭐 이 성능별 아무리 낮은 거나 아무리 높은 거나 거의 1분 내외로 전부 다 뽑히고 평균적으로 한 5초에서 10초 내면 다 뽑힙니다. 웬만한 건 다 뽑혀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는 이 영상. 영상은 이제 뭐 성능별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제가 이제 4K 20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스페이스홈 전자상가라고 그 컴퓨터도 이제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20초짜리 뭐 외부 투시도 뭐 유리 반사 굉장히 많고 뭐 그런 샷을 찍잖아요. 뭐 그런 샷을 찍으면은 이제 그 성능별로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그 정도 찍을 거 아니면 뭐 이렇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렌더 타임이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킬 때도 전체 3D를 하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이널 렌더만 그럴듯하게 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말이 다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네. GPU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D5나 Escape나 이런 GPU 렌더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3D Max랑 V-Ray만 아는 회사에서 저한테 일을 시켰다 칩시다. 근데 저는 N스나 D5를 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압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하면 그분들은 진짜로 일주일 내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뭐 한 이틀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뭐 그 사이에 이제 수정 작업에 대한 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분들은 N스나 D5란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좀 그렇게 뭐 신경 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회사에서 N스나 D5를 씁니다. 특히 인테리어에서는 스케치업 N스를 거의 다 쓰고 혹은 뭐 건축에서는 D5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저 며칠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안 물어봐요. N스 쓰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N스 써요. 스케치업 N스 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견적을 내주세요. 우리 그 스케치업 N스로 작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고도 올라오고 프리랜서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잖아요. 그 내용을 아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그렇게 회사에서 이 3D 풀 3D죠. 풀 3D, 풀 CG 렌더링을 다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샷만 찍는 게 아니고 이 파일 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파일 안에서 모든 렌더링이 다 값이 묻어 있는 것을 원합니다. 네, 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앞선 장당 이 개념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게 사실 이 실무자들끼리는 이게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 클라이언트는 모를 수 있죠. 엔스케이프나 D5 모를 수는 있지만 애초에 클라이언트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3D Max가 뭔지 V-Ray가 뭔지 모르겠고 며칠 안에 이 샵 가는 이거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 가능해요? 였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안 통했고 만약에 다른 분들 뭐 다른 프리랜서를 이제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N스로 해서 뭐 그렇게 한 사람 만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며칠 걸리고 뭐 한다 하면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이제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빠른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한테 하러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장당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프로젝트 단위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자, 아까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샷만 찍을 수 있지 컨트롤이 안 되네요.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실무자들이 보통 이제 시키거든요. 클라이언트도 여전히 이제 그 3D 씬이나 이미지나 뭐 모델링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실무 인테리어에서 너무 작업량이 많을 때 이 프리랜서를 붙여서 계약직으로 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씬을 위해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3D 프로젝트를 위한 모델링과 렌더를 시켰는데 이 작업자가 이 일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맨날 물어보고 맨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그럴 거면 안 시키지. 그럴 거면 안 시키지. 그럴 거면 그냥 직원 돈 더 주고 하지. 왜 계약직을 프리랜서를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에 대한 능력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3D 제작은 3D PM하고 바꿔집니다. 뭐 인테리어 공장이나 건축 공장에서 보면 이 견적서를 낼 때 예전에는 그냥 3D 외주 이렇게 해서 샵만 받아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3D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팅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 다 보고 그거를 다 컨트롤해서 3D 파일을 하나 통째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주고받을 때 만약에 매핑이 깨진다. 그러면 그거 3D MAT 패키지 이런 것도 딱 줘서 할 수 있는 링크드 모델을 했으면 이 링크드 모델 한 거를 같이 넣어서 줄 수도 있는 컴포넌트 파일을 넣어서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패키지를 해서 주든 뭐 어떻게 하든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다 매니징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3D 프로젝트 매니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르는 게 좀 비싸요.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100% 완벽하게 매니징을 해서 주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다. 괜히 이상한 사람 했다가
한 두세 명 날렸다가 시간도 날리고 클라이언트도 놓치고 뭐 돈도 날린다면 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완벽하게 3D 매니징 해줄게. 여기서 도면도 뽑아주고 3D 샵 원하는 대로 다 뽑아주고 파노라마 만들어줄게. 대신 파노라마는 추가 요금이고 뭐 그런 식으로 영상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나는 프로젝트를 요 정도 규모에서는 이만큼 크게 받아라고 말을 해준다면 굉장히 능력 있는 PM인 거예요. 네. 이제는 샷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원본 파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엔 원본 파일 달라 하면 얼마 받아야 되지? 뭐 한 장, 만약에 10장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한 50만 원 받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 파일 있잖아요. 원본 파일 줄 때 다 깨서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파일 그대로 줘야 된다면 렌더 파일도 렌더 값도 묻어있는 채로 달라고 한다면 제가 받은 금액 곱하기 2를 해도 사실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을 받는 순간 그 안에서 사실 무궁무진하게 찍을 수 있고 영상도 무궁무진하게 찍을 수 있고 파노라마 씬, 뭐 큐얼, VR, EXA 다 무궁무진하게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제 한번 클라이언트를 놓친 본 적이 있어요. 딱 코로나 굉장히 유행할 때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서 집에 격리돼 있는데 마침 또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찰용 오피스 100평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고 이제 견적을 냈는데 제가 집에서 코로나 걸렸는가 집에 밖에 못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하고 이제 원본 파일을 이제 렌더값 묻어 있는 대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런 거를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알겠다 하고 이제 견적을 내리렸는데 밤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대로 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본 파일을 달라고 했던 거는 그 렌더값이 묻어있다는 거.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뭔가 무궁무진하게 씬을 찍어내고 작업을 하고 뭐 영상을 뽑아내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 영역에서 이제 제가 그걸 떠나면 그 씬에서 보면 저한테 이제 인센티브로 뭐 퍼센트 계속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원본 파일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뒤늦게 그 파일에 대한 값을 받으니까 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클라이언트 분이 생각해볼게요 하고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그 약간 그렇게 금액을 약간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네요. 그건 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걸 말씀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걸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행동에 대해서는 그때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 편집 능력이 있다 아니면 나만의 기술이 조금 있다 파노라마로 뭐 굉장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편집도 해주세요. 그럼 영상 비용도 따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근데 그런 능력은 없지만 내가 영상 이 3D 파일과 렌더 값을 일단 샷을 주고 그 파일도 넘겨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값은 정확하게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원본 파일은 종합 패키지라고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것은 한 파일에 여러 가지 도면, 모델링, 재질값, 추가샷, 영상, 파노라마, ESA 등등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이제 샷에 대한 얘기로 하면 좀 하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수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3D 파일에 대한 얘기로 오기 때문에 만약에 샷을 한심만 해서 주고 또 모델링 달라주면 그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 샷에 대한 모델링만 돼 있고 주변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준 못 받습니다. 네, 소문 다 돌아서 저 사람한테 주니까 그 모델링도 제대로 못해서 주더라 하고 소문 다 나서 수주가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싸게 해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D 파일에 대한 PM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종합 패키지로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3D 디자이너로서 혹은 디자이너로서의 3D 역량을 가지든 3D 디자이너로서의 PM 역할을 가지든 간에 어쨌든 이 모든 프로젝트를 매니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프로젝트 단위로 비용을 책정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또 계약서 당연히 필수입니다. 나중엔 저처럼 말 바꿔서 계약이 파기되지 마시고 수주가 안 됐으니까 파기라고 하긴보다는 손님을 놓친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공정의 시작과 끝은 계약서로 끝납니다. 네, 계약서 또 제가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쓰는 계약서도 드리고 있으니까 계약서가 조금 필요하신 프리랜서분들은 꼭 저한테 받으셔서 꼭 작성을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뭐 내용들 다 기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영상 몇 초, 뭐 샷 몇 장, 뭐 3D 파일, 뭐 렌더감 묻어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적으시고 잔금 일자, 뭐 성금 얼마 뭐 이런 것도 다 기입을 해서 꼭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상호 간에 이제 앞으로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콘텐츠를 마쳤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혹은 뭐 엔스케이프 클라우드 네이버 카페 오셔서 엔스케이프 관련된 내용 혹은 스케치업, 엔스케이프, 뭐 라이노 등등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엔스케이프 카페 엔스케이프 클라우드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혹은 뭐 다른 분들이 또 답변도 남겨주실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